이달 들어 비트코인이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40%가량 하락을 보여주면서 크립토 윈터, 가상자산 침체기에 들어선 것 아니냐, 이러한 우려가 시장에 퍼지고 있는데요. 한편 국내 코인 거래소는 최근에 빗썸 사태와 또 크립토 윈터 등에 대한 우려 등으로 기로에 서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오늘 시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허브 코리아 이준복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 크립토 시황 어땠는지 자세하게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번 주 크립토 시장도 이제 전주와 유사하게 급격한 위험 자산의 회피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포함한 주요 자산은 단기간 내 하락 압력을 받았고, 그리고 알트코인과 이제 기타 등등의 이제 코인들은 선별적인 반등 없이 전방위적인 유동성 위축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 좀 특이할 점은 단순히 이제 가격 하락, 가격 조정의 이슈가 아니라 레버리지 포지셔닝의 정리와 기관 자금의 유입 둔화가 동시에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국내 시장에서도 거래대금 감소와 함께 투자자들이 관망하는 심리가 뚜렷하게 강화된 한 주였습니다. 네, 그럼 시장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이번 장세를 만든 핵심 요인은 이제 단일 이벤트가 아니라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과도한 레버리지의 축적입니다. 디파이, 스테이킹 파생 토큰, 그리고 담보 기반 대출 구조가 확대되면서 하나의 자산을 여러 번 재사용하게 되는 구조적인 레버리지 환경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조 내에서는 작은 가격의 하락만으로도 담보 가치가 하락이 되고, 그 담보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강제 청산, 그리고 다른 코인의 가격까지 하락되는 도미노 현상이 자동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관 자금의 신중한 스탠스입니다. ETF 자금이 둔화되면서 이제 거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신규 위험 자산에 대한 비중 확대가 점점 제한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면서 기관 자금이 신중해야 된다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규제 및 정책의 불확실성입니다. 특히 국내외에서 거래소 규제와 자금 세탁 규제, 그리고 바스프 관련된 관리 강화가 논의가 되면서 시장 전반에 리스크 프리미엄이 상승한 상황입니다. 네, 최근 또 크게 하락하고 있는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서 크립토 윈터가 찾아온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시장에 좀 퍼지고 있거든요. 크립토 윈터가 어떤 것인지 그 의미에 대한 설명과 함께 왜 발생한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크립토 윈터라는 이제 개념을 조금 쉽게 이제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를 보면은 크립토 시장은 항상 유동성이 넘칠 때 가격이 상승을 하고 유동성이 줄어들었을 때 급격히 냉각되는 구조를 계속해서 반복해 왔습니다. 지금 상황도 굉장히 유사한데요. 시장은 오랜 기간 동안 유동성 확대 기대를 기반으로 움직였고, 투자자들 역시 상승을 전제로 한 레버리지 포지셔닝을 점진적으로 늘려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금리의 불확실성, 그리고 규제 강화, 그리고 기관 자금의 속도가 둔화가 되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때 시장에서 가장 먼저 일어난 현상이 기존에 갖고 있던 레버리지 포지셔닝의 축소인데, 돈이 빠져나간다기보다는 이제 위험의 노출을 줄인다라는 행동이 먼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 결과 거래량이 감소하고 그거에 의해서 다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며 알트코인의 유동성이 고갈이 되는 전형적인 크립토 윈터 초기 패턴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내 가상자산 규제 그리고 입법 동향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입법 관련된 내용은 이제 가상자산 정책 이슈의 핵심이죠. 이제 디지털 자산 기본법, 이 두 번째 입법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거래소의 지배구조 규제입니다. 네. 최근 금융위원회는 국내 주요 가상거래소 5개사와 디지털 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라는 닥사를 통해서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자산기본법에 대한 개요를 설명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된 것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하고 있는 최대 주주의 지분 제한입니다. 네. 금융당국은 거래소의 소유 분산화를 정책 방향으로 재확인을 하였고, 최대 주주 지분을 약 15에서 20% 정도로 제한하는 방향을 핵심 규제 안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거래소의 지분 구조를 보면은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들의 지분을 모두 합쳐서 50에서 70% 수준으로 규제안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지배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시장 침체를 좀 맞이하고 있거든요. 네. 이에 대한 이유는 좀 뭐라고 보세요? 단순히 봤을 때 거래량이 줄어들어서 그 수수료를 적게 맞는다라기보다는 이제 규제적인 측면에서의 대응을 위해서 산업 자체의 비즈니스 모델과 정책이 완전히 바뀌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이런 가상 거래소들이 사업 모델 자체의 전환점을 맞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지배 구조의 문제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 대주주 지분 참여율의 제한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은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15에서 20%로 제한이 되게 되면은 만약에 현대 대주주의 지분율이 50에서 70%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지분을 매각하거나 구조를 바꿔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건 단순히 지분이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라 경영권 안정성이 약화되며 전략적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외부 자본 유치 구조의 재설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민간 기업의 형태로 운영이 되어 온 거래소가 사실상 공공적 성격의 금융 인프라로 재정이 되는 전환점이 돼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수익 구조의 문제인데 현재 거래소 수익의 대부분은 거래 수수료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은 거래 대금이 줄어드는 국면으로서 현재 이제 AML 시스템 강화 그리고 보안 투자의 확대 그리고 인력 확충과 같은 규제 준수 비용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즉 매출은 줄고 고정비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가 장기화됐을 경우에는 대형 거래소 같은 경우는 살아남을 수 있겠지만 중소형의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존속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국내 가상자산 규제 및 입법 동향에서 가장 중요했던 쟁점이 최대 주주 지분율을 제한했다는 점인데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자세하게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그 현재 그 여러 가지 사건에 의해서 이제 전통적인 금융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거래소들과의 유사한 스탠스를 취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민간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상 거래소들의 지분율을 정책적인 측면에서 15에서 20%까지 줄여서 누구 한 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그 진행이 될 수 없게끔 그렇게 구조적으로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지금 현재의 지분 구조 자체가 50에서 70% 이상을 대주주가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입법이 된다 그러면은 그 대주주의 지분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의 흐름은 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을지 투자자분들에게 좀 알려주시죠. 네. 크립토 윈터라는 사실이 지금 뭐 많이 회자가 되고는 있는데 솔직히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크립토 윈터라는 거는 정상화가 되어가고 있는 과정 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크립토 윈터가 과도한 레버리지의 유동성을 정상화시키고 그리고 가격에 거품이 끼었던 것들을 이제 거품을 제거해주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현명한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과도한 레버리지가 청산되고 좀 안정화되는 네. 거품이 빠지는 시기라고 그러면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네, 그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가상자산 투자자분들께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상자산이 급격한 가격의 상승과 가격 하락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분야이긴 한데 그렇지만 이제 단기간에 걸쳐서 보지 마시고 장기간에 걸쳐서 그 흐름을 좀 보시면은 충분히 저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점들을 찾을 수 있는 파생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허브 코리아 이준복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